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리불안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리불안에 대해 신경을 쓰고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다가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많은 곳에 퍼져 있는 방법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입식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해보다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냥 바로 포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본적인 교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고 환경과 이제 뭐 아이들의 성격 그런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그냥 그걸 말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방법들의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 교육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하루 이틀 해보다가 진전이 없으면 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해보다가 아이가 이기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다. 아이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분리불안에 대해 알아보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거나 약속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아이가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두 번씩은 어쩔 수 없이 오게 돼요. 근데 이때 혼자 남은 아이들은 혼자라는 사실의 불안감이 커지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분리불안은 100% 모든 가정견들에게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불안감을 0부터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불안감이 1인 아이가 있는 반면에 99인 아이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1인 아이는 불안감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데 99인 아이들은 불안감을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계속 불안해지고 겁을 먹고 사람들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갑자기 혼자 남기게 되면은 아이들 좀 무서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면에 되게 굉장히 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죠.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혼자 있는 방법 알려주고 독립식 키워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분리불안은 조금 나와요. 완전히 안 나온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예방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리불안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신경을 쓸 수 있는 짖는 문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지죠. 그리고 그냥 가구 같은 걸 물어 뜯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 배변적인 문제, 배변을 아무데나 싼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조금 대표적으로 있어요.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뭐 가만히만 앉아 있다가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되면 또 그렇게 문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겨놓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원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말을 하자면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어 이러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노즈워크를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분들도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가 있어요. 노즈워크를 해주는 이유는 아이에게 혼자 남겨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이가 평소에 간식을 많이 먹거나 충분한 장난감이 있거나 하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고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그걸 이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기는 순간은 이제 신경도 안 쓰이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아이들이 기호성이 있는 간식이 있을 거고 가장 좋아하는 이제 최애 장난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평소에 제공을 해주지 않다가 내가 나갈 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 그냥 이거 먹고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럼 아이는 오랜만에 보고 신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더 거기 쓰고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 느껴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노즈워크는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먼저 얘기가 살짝 샜었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안이 이 동영상 찍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분리불안을 느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소리에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환경적 사회화가 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집안에서 낯선 소리가 난다면 짖게 되고 그것 또한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문제 행동이 없었다가도 갑자기 밖에서 무언가 꽝 하는 소리,
뭐 날 놀래키는 소리, 그런 거에도 충분히 아이가 불안감이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분리불안이 없다고 안심하실 필요가 없고, 꾸준히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고, 이 분리불안이 나타났을 때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배우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권유해 드리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방법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분리불안에 대한 교정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 적응시켜주는 교육 많이 나오고, 종종 이제 아이한테 자극을 넣는 방법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그 이유도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방법으로는 57 훈련이라고 있죠. 강영 훈련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을 해서 많이 뛰어오르는 방법 중 많이 뜨는 방법 중 하나예요. 네, 이것은 아이에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주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가장 명확하고 기본이 되는 훈련 중 하나예요. 이제 아이가 믿음을 가지면은 천천히 가만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얌전하게 어차피 너 돌아올 거잖아,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긍정적 교육을 언제나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시간을 두고 교육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죠.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이 붙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아이가 뭐 입질을 해요, 뭐 아이 산책 교육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도 뭐 짧게 걸리면 뭐 5분 10분에도 교육이 가능하지만, 오래 걸리는 건 30분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이 순간, 그리고 이 불안감이 너무 올라오는 이 순간에 아이가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은 그 시간은 엄청나게 더 걸린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1년 꾸준하게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음, 분리불안을 방문 교정으로 하시게 되면 보통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초기 증세가 나왔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내가 잘할 수 있겠지 하다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하시다 말고 하니까 점점 불안감을 더 끌어올리고, 그 이후에 불안감이 최고조가 됐을 때 그때서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단기간에 알려줄 수도 없고, 가장 먼저 환경 변화를 알려주고 환경적인 그걸 다 이제 맞춰 나가고 기본적인 기본 운동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수신호, 그런 걸 통해서 1차 교육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갔다 나왔다 하면서 아이한테 정확히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아요. 한 번 방문하고 보통은 뭐 2주, 그 후에 방문하고, 많이 방문하면 4번까지도 방문하고, 그거를 보호자님께서 꾸준히 하신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1년까지도 걸린다고 했는데 1년 내내 훈련사를 불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인지하고 천천히 이제 보호자님께서 혼자서 꾸준히 교육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냥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 있다 그러신 분들, 분리불안이 있는데 나는 이제 내가 노력을 해서 바꾸고 싶다는 분들은 한 번쯤은 방문 규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해 드리는 방법 중 하나죠. 자,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이제 하나 더 깊이 얘기하자면은, 아이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우리가 분리불안이 정말 강한 아이들은 우리가 나가기 전에 씻고 옷 갈아입고 막 이런 거 자체에서부터 이미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가는 순간 불안감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 행동에서 아이한테 분리불안, 이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조금 불안해져도 되는데, 이미 그 안에서부터, 집 안에서부터 불안감이 쌓여 있다가 터지도록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내 맘대로 나갈 준비하고 씻고, 그냥 주말에 약속 없어도 한번 씻고 옷 한번 갈아입으시고, 아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불안해질 준비. 그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집 안에 턱 앉아버리고, 아이가 뭐야 너 안 나가? 나갈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해주면서, 난 이게 너가 불안한 행동이 아니야, 난 나가기 전에 무조건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난 이 행동을 해도 집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불안했던 거를 조금씩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이후로는 뭐 현관문 나갈 때도 현관문 나가는 척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뭐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긍정적인 거를 말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아이한테 자극을 넣어서 교정하라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흔히 말해서 페트병 소리 같은 걸 내는 거고, 아이를 좀 트라우마를 넣는 방법이죠. 솔직하게 말하면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이 분리불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 중 하나예요. 페트병으로 큰 소리를 내고 그러면 아이는 놀라게 되는 거죠. 강압의 목적은 아이의 옳은 행동을 아주 잠깐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함이에요. 강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안자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아니다. 막 무는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번 확 혼내버려요. 그럼 아이가 놀라면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칭찬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잠깐 그 찰나의 순간 칭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 그런 교육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문제 행동이 너무 강화되어서 도저히 기다려줄 수 없고 자 갔는데 하루 종일 짖는 애들도 있고 그냥 사람만 보면 막 물어 죽이려는 애들도 하나씩 있어요. 가끔 이제 막 진돗개 같은 애들 보면 이제 보호자님들도 만질 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교정해달라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우리가 딱 손만 딱 갖다 대려 해도 손을 막 물려고 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자극을 집어넣어서 옳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강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따르기 때문에 저는 권유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불안한 아이를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런 걸 알려주어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를 놀래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짖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짖는 걸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안감은 더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50이란 불안함 때문에 표현을 하던 아이였는데 쾅 소리가 나면서 놀래가지고 80, 90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이가 다른 행동을 안 할까요? 다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찾게 돼요. 그게 말한 게 다른 두 가지. 앞에 말했던 가구를 물어뜯는다던가 뭐 장판을 뜯는다던가 벽실을 뜯는다던가 배변을 아무데나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지 이해를 잘 못하긴 했어요. 말도 안 되죠. 아이는 더욱더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냥 극단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모든 교육은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영상도 길어지고 루즈해지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말해보자면 모든 교육은 상과 벌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사람에게 혹시 뭐 왼손잡이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뭐 한국은 많은 분들이 오른손을 쓰니까 예를 들게요. 오른손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하루아침 만에 왼손을 쓰라고 해봐요. 과연 익숙할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짖고 이런 불안함의 표시를 짖고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게 지금 오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왼손을 쓰라고 말해줄 거예요. 얌전히 조용히 기다리면 돼. 그 과정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 불편함을 익숙하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상인 거고 보상을 통해서 그 행동을 더 유도해 줄 수 있는 거고 어느샌가 왼손을 계속 쓰다 보면은 오른손이 어색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퇴화가 되는 거죠. 이 행동은 퇴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은.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교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걸 조금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은 방문 규정이어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드니까 내가 마음 다 잡고 끝까지 케어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분리불안이 나왔다고 해서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호자분들, 그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잘못이 아니라 알고 나서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땅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보다 좁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구들이 밀집돼서 살아가죠. 아이의 당연한 오른손 지진 문제 이런 것도 인간과 살아가기 위해서 왼손으로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꾸준히 케어해 주시고 상을 받아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법만 알아주신다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 교정도 스스로 가능해지실 거예요. 아, 초보
어떻게 마무리할까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초보 보호자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퍼피 트레이닝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이들의 습성, 습관, 그리고 행동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올바른 규칙 정립을 통해서 아이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맞은 환경을 제시하는 그런 걸 배우시면은 이제 계속 꾸준한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이쁘다고 데려오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젠 직접 배워서 직접 교육을 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보호자님이세요. 저희가 아니에요. 가장 규칙을 잘 받아들이고 습득력이 좋은 3에서 6개월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평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고 사실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는데요. 언제나 피드백을 잘 받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나 또 받고 있어요. 문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경우도 댓글 남겨주시고 쪽지 남겨주세요. 긴 동영상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울타리 쪽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한번 올리도록 해드릴게요.